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할 내용은 사실 저와 KDI의 양효연 박사님께서 이제 같이 발표를 할 텐데, 제가 그 앞부분 이제 내부 거래에 대한 배경과 진단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뭐 논의의 배경이라면 당연히 이제 이 컨퍼런스 자체가 상생적 기업 생태계와 재벌 계약의 방향, 그러니까 즉 상생적 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 혹은 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일 텐데, 뭐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잠시 하고, 그 다음에 과연 어떤 그 그러니까 내부 거래 중에서 어떠한 내부 거래를 규제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실제로 내부 거래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논의 배경은 다들 아는 것이라서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는, 기업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동태적으로 발전하는, 진화하는 이제 그런 것이어야 하는데, 만약에 기업 집단이 그런 진화의 과정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왜곡한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기업 집단 내부 거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뭐 기업 집단 내 소속된 기업들 간의 거래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뭐 매출과 매입이 있는 이런 수직 거래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기업 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러한 기업 집단 내부 거래로 인해서 그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뭐 이거는 이제 소비자 후생 저하고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소유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소수 주주 혹은 기업 전체의 주주의 이해와는 유리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떤 기업 집단 내 내부 거래가 규제의 대상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규제 대상 내부 거래를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전반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 대해서는 양효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기업 집단의 의사결정이 기업 집단이 없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없을 경우의 의사결정과 유리되어 발생하는 후생저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기업 집단의 소유 지배 구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 거래는 일단 제 논의에서는 논의의 대상은 그러니까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뭐 공정거래법상의 다른 경쟁법적인 규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어떤 내부 거래를 이제 규제 대상 내부 거래를 식별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일단 그러면 내부 거래의 유인은 도대체 무엇인가부터 출발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물론 내부 거래가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이제 그런 효과들도 분명히 경제학적인 문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력 확대 의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세 회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의 경우에는 뭐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을 거고,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에도 세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정거래법의 다른 규정을 통해서 규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특수한 유인 때문에 만약에 내부 거래가 발생한다면 이거는 규제가 필요하겠죠. 이제 보통 우리가 사익 편취 규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이런 후생저의 내부 거래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이전 가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전 가격의 왜곡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다음으로 이제 거래 규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전통적으로 이전 가격과 관련된 거는 뭐 이제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공법을 통해서 규제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이전에도 사실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법적인 측면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뭐
그 사후적으로나마 이제 규제되는 경우가 꽤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거래 규모를 통한 이제 그 내부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뭐 규제의 사례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국내에서도 뭐 일감 몰아주기 이거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곰곰이 따져보면 이건 이론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 그 논증이 가능하고 뭐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상당한 규모의 내부 거래라는 게 이전 가격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따라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내부 거래를 통해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격 자체가 왜곡되고 그 왜곡된 가격이 이제 지배주주한테 유리한 이제 그런 잠재적인 우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 거래 후생효과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시장 환경에 따라서 꽤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지원 객체 시장의 경쟁도라든지 아니면 이전 가격의 최종재 가격 전가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뭐 이건 원론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내부 거래 그 규제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 거래를 규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뭐 경제적인 분석 이런 것들이 좀 그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대상으로서의 내부 거래의 특성이 있고요. 뭐 그래서 내부 거래 규제 틀 여기에서 이제 지배 구조 혹은 기업법을 통한 것,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을 통한 것, 그 다음 기타 세법 등을 통한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각각의 법들이 규제 그 방법들이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예, 좀 많은 논의가 사실 좀 필요한데 예, 이거에 대해서는 예, 일단 양용현 박사님께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